오늘 여러분이 궁금한 모든 이슈를 알아보는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연세대 박희준 교수가 분석해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빅데이터 박희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보산업공학과에서 비만 문제를 다루나요? 네, 아니 오늘 OECD에서 발행한 건강 보고서가 있었잖아요. 이제 이것 때문에 관련 기사들 또 뭐 관련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SNS상에서 비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9일에 발간된 그 보고서 내용 좀 먼저 소개해 주세요. 예, 네.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과체중, 비만을 포함해서요, 아동 청소년이 이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통계가 나왔는데요. 네. 주목할 것은 특히 남자 아동 청소년의 과체중 비율이 여자의 한 2배 가량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서 폴란드에 이어서 2배로 높은 격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기준으로 보면요, 한국의 남자 아동 청소년의 과체중 비율이 한 26.4%, 그리고 여자가 14.1%, 거의 이제 2배 육박을 하죠. 근데 좀 재밌는 것은 한국보다 격차가 큰 나라는 폴란드 하나인데 독일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고요. 영국은 오히려 이제 여자가 남자보다 과체중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좀 분석을 해보면 사회적으로 좀 여건이 더 높은 국가일수록 격차가 좀 줄어드는 그런 거예요? 예, 그런 상관관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녀 차이의 어떤 몸무게의 남녀 차이가 이게 무슨 큰 문제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자들의 저체중이 지금 문제인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문제점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비만이 첫째는 문제죠. 뭐 우리가 비만을 가지게 되면 그다음에 좀 자아도 낮아지고요.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삶의 장애가 될 수 있는데 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건이 높지 않은 국가에서는 여성 인구의 어떤 사회적 진출을 위해서 여성들이 스스로 어떤 외모를 가꾸는데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외모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압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청소년기에 지나치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은 성인이 됐을 때 빈혈, 생리불순, 뭐 골다공증과 같은 그런 질병도 안게 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근육량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인이 됐을 때 비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성인들 말고 지금 여자 청소년들의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외모에 대한 어떤 강박이랄까요? 그런 문제를 오늘 좀 살펴볼 텐데 이게 청소년기에 사실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해서 키도 크고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어려서부터 뭔가 다이어트라는 단어에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이거 문제 아닌가요? 사실? 문제죠. 그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취업 관련된 연관 단어 중에 외모, 다이어트 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상위 순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취업을 위해서도 우리가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좀 외모를 가꾸는 편인데 근데 2014년에 한 구인 구직 사이트에서 대학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남학생의 한 66%, 여학생의 60% 정도가 자신의 외모 때문에 손해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답변을 했고요. 그래서 외모로 차별을 하는 일이라든가 차별받는 일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이제 만연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 이제 경쟁이 과열화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를 상품화해서 시장에 어떤 증명해야 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글쎄요, 뭐 교수님 이제 교재에 계시지만 학생들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대입의 어떤 과정에서 면접 같은 거 볼 때 외모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외모에 대한 어떤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죠? 문제는 어떤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회 문화인데 지금 그 우리 국내 미용 산업 시장이 6조 원에 육박을 해요. 그러니까 관련 그 업체들이 어떤 시장 확대를 위해서 몸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좀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특히 이제 소비 자본주의와 대중매체가 결합을 하면서 성형 전유를 비교하는 그런 수술 광고라든가 여성의 몸과 외모를 상품화하는 그런 광고 이미지 등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몸에 대한 인식이 점점 우리 사회에 왜곡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는 그냥 뭐 외모가 예쁘다 잘생겼다가 아니라 그 외모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경제적 배경까지도 짐작하게 하는 그런 어떤 삐뚤어진 잘못된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점점 이러한 것이 더 심화되지 않은가 싶어요. 요즘 뭐 그 케이블 TV죠. 뭐 그 메이커 오버 쇼에는 나오는 참가자들이 외모에 자신이 없고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인생에서 무기람을 느끼는 실패자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성형수술을 받고 뭐 아주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이어트가 된 다음에 달라진 외모로 실패자에서 어떤 승리자가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냄으로써 그런 것들이 청소년에게 좀 더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외모라는 게 왜 너무 아이돌 같은 정말 인형 같은 몸매의 어떤 그런 청소년기에 이제 동경하는 연예인들을 자꾸 이렇게 접하다 보면 그 기준이 너무 올라가는 근데 그 아이돌 관련된 다이어트 방법이요. 네. 인터넷에 돌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네. 그걸 보고 이제 다이어트를 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들여다보면 네. 그 일일 권장 그 섭취 열량의 반도 안 되는 열량을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네. 아이돌 그 스타들의 어떤 네. 그 식단, 다이어트 비법 이런 것들도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이제 종사를 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연예인들을 많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화면에서 날씬해 보이고 예뻐 보이는 많은 그런 연예인들 실제로 보면 너무 말랐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좀 저래도 될까 싶을 정도로 예. 건강미를 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좀 예, 걱정을 끼칠 정도로 마른. 그리고 하나 재밌는 통계가 2011년 국제미용 성형 수술협회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은 인구 대비해서 성형 수술률이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네. 1000명당 한 13명 정도 성형 수술과 시술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뭐 여성들에 대한 외모에 대한 편견이 네. 결국 이런 삐뚤어진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여성이 사회에 어떤 진출하기에 아직까지도 장벽이 높고요. 그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성들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외모를 가꾼다든가 네. 어떤 체중 감량을 한다든가 네네. 이런 문화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에 수능 있잖아요. 예. 수능 앞두고 많은 뭐 이렇게 광고들 보니까 수능 후에 성형 이렇게 좀 종용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수능 이후의 그 네. 겨울방학이 네. 학생들 성형에 대목이에요. 굉장히 대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 또 아빠들도 왜 이제 딸 가진 부모들 왜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딸 뭐 성형비는 좀 내가 벌어야 되는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하거든요. 혹시 예. 교수님은 아들, 딸. 지금 아직 굉장히 네. 애들이 어리기 때문에 예, 그런 고민 안 했는데 저는 뭐.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외모에 대한 어떤 불평등이 이제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그런 얘기일 텐데. 근데 사실 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심하지는 않지만요. 네. 관련된 연구 결과를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펜실베니아 대학의 니콜라 페리스코 교수 연구팀이 2001년에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위험한 생물학적 결정론이에요. 같은 나이 같은 키의 두 성인이 직장에서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16살 때 키가 달랐기 때문이고 네. 몸이 좀 더 그러니까 비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나오는데 근데 이것은 어떤 사회에서 그 사회 구성원을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키가 작거나 몸이 좀 부하게 되면 스스로 네.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관계를 약하게 되고 사람들을 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이 부족해지고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동료들이나 상사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준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에도 뭐 어느 정도 분위기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재밌는 그 플로리다 대학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키가 신장이 1인치죠. 한 2.54cm 정도 차이가 나면 네. 1년에 789달러의 이제 급여 차이가 난다라는 그런 어떤 통계적인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키에 따라서 이 급여 차이가 난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 수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키가 165cm인 사람의 연봉이 180cm인 사람보다 한 5,500달러 정도로 이제 덜 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뭐 통계가 있으니까 물론 외국에도 어떤 외모나 키 이런 것에 의해서 좀 만들어내는 성과가 왜곡돼서 포장되어지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심하지는 않겠죠. 이게 어떤 좀 몇 해의 좀 반짝인 뭐 그런 결과일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런 연구 결과가 신뢰도가 좀 낮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들은 지금 진행된 것이 20년 이상 실제 데이터들을 분석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계속 유의미하다고 보여지죠. 그래요. 이렇게 부인하고 싶은 이 마음은 뭐죠? 아닐 거야. 아마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진 않아. 뭐 이런 그런데요. 최근에 그 뭐 마윈 같은 그 어떤 기업가들을 보면 사실 키가 160이 안 되거든요. 160cm가 안 되고 우리 그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외모가 형편없는 뭐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외모 때문에 스스로 열등감을 갖고 사회적 관계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해 보면 뭐 자기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건 키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주의를 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든 결핍이라는 게 더 큰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더 뭔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 글쎄요. 근데 이런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해 있는 우리 사회에 이거를 어떤 좀 인식
어떤 개선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좀 나눠보면요. 네. 그 관련 정책도 좀 문제가 있는데 네.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러니까 뭐 압구정역이나 강남역 지하철을 돌아다 보면 성형사진 전후 사진을 흔히 비교할 수 있거든요. 비포 앤 애프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네. 근데 뭐 사진 속 여성들이 180도 달라진 얼굴과 몸매를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또 자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영국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장소에서 성형사진을 일체 금지하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이런 것들이 성형 산업에 무분별한 조장을 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라고 네네. 이제 정부에서 판단을 하고 그런 관련 법령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이렇게 뷰티 산업을 경제적으로 성장시키는 데만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 건강이라든지 좀 부작용을 낳는 것들도 우리가 좀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런 뷰티 산업이 또 이런 좀 폐해도 있지만 사실 또 아주 효자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잖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수술을 받고 지금 뭐 외국인 유치 성형센터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겠고 우리 국민의식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사실 외모 차별주의는 인종 차별만큼이나 사실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그런 외모 차별주의를 우리가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텔레비전 속 다이어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보면 뚱뚱한 것을 하나의 이제 볼거리로 여기면서 비만 낙인을 이제 재생산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적 차별에 대한 문제인데 너무 이제 외모만을 강조하는 그런 외모 지상주의를 우리 스스로가 더 확산시키는 우리가 도구로서 스스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개인 건강 차원에서의 비만 분명히 우리가 좀 관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외모 지상주의 한 축으로서의 어떤 외모에 대한 너무나 지나친 관심은 좀 우리 스스로가 좀 이렇게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비만의 남녀 차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외모 지상주의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연세대학교 정보산업공학과 박희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